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많이 쓸 텐데 봄과 가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알면 정확하게 이것만 알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될 계약 전에 필수 지식, 허그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손잡고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중개사와 계약할 때 실천한다면 여러분 전세 사기는 완전하게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전세 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린 때보다는 조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는 진행 중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및 전세값이 동반 하락한 경우, 이게 2022년부터 전세 사기가 성행했는데 2022년은 2021년에 고점 뚫고 내려간 때잖아. 이때부터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깡통주택, 깡통전세란 말 들어보셨죠? 집주인은 깡통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니까 소송이 벌어지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는 건축주, 중개사, 감정평가사, 금융회사 대출 담당이 공모를 한 경우예요.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피스텔 포함해 가지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가격 정보가 투명, 거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슷하거나 그 높이 전세를 놓는데 이걸 모르고 당한 거예요. 바지 사장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간에 또 이렇게 집주인이 박치기도 해요. 이건 완전 사기죠.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제도가 지금은 좀 많이 국토부가 좀 강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허술했어요. 간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중개사는 나름대로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사인데 이 업무에 좀 실수, 전문성 결례에서 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등기나 공시 제도가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시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 목록이라고 그래 또 다른 걸 또 담보 등기 가등기 목록이니 이게 등기상에 공시가 되지 않고 따로 목록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법률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환매 등기니 이런 것만 들어와도 우리가 이게 뭔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5가지가 큰 문제이고 도표를 보면 허그와 HF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지금 강화되거든요. 전세자금 보증, 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이 강화가 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선순위 플러스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감정가의 주택가격이라고 그러면 감정가의 90%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급증하는 허그의 대입변제 규모인데 이거 사실은 공적 자금이 그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주택도시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손해가 2024년도에 6조가 넘어요. 2022년부터 급증한 거 아시죠? 1조가 넘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할 겸 제가 허그와 손잡고 지금 대응 대책을 펴니다. 여러분 사유를 알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씩 지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빌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며 20에서 30대 젊은 직장인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제 신혼부부 포함해서 다시 가을 이사철에 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분이 굉장히 급증할 때라서 제가 이 특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예, 하나씩 볼게요. 예, 깡통주택 깡통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이건 사기라기보다는 사고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무담보 갭 투자가 성행하는 경우, 다세대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합해도 5억이고 매매 가격도 5억인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야, 이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 버리면 집값 상승, 그러니까 5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6억대 그러면 1억을 먹는 거죠. 또 전세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또 자기 투자금이 하나 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도 수익으로 현금 캐시 수익으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확 빠진 게, 그러니까 예상과 반대로 간 거잖아요. 매매도 내리고 전세도 내리고, 이럴 때 무담보 갭 투자한 사람들이 소위 레버리지 투자, 지렛대 했던 사람들이 폭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월세 매물을 전세 매물로 속이는, 중개사가 속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긴 한데, 그래서 월세로 나왔는지 전세로 나왔는지 확인이 반드시 집주인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줄 때는 중개사한테 보내면 안 돼요. 신탁 등기 매물인 경우, 신탁 등기가 뭐죠? 신탁은 늘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 회사 있죠? 이곳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상의 소유자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신탁 회사의 동의나 신탁하고 회사하고 해야 돼요. 신탁 등기의 구체적 내용은 신탁 등기 목록을 떼지 않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쪼개기 대출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인데, 공동담보 등기의 담보 저당권이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보통 한 30가구 4층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담보를 받을 때 층별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담보 등기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이게 근생시설이 많아요. 근생은 상가로 되어 있거든요. 근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가 많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방비로 지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방대책 같이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이후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대책보다 사기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요? 6가지 부동산 사기 유형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법, 해결책도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자산관리원과 손잡고 지금 이 해결책을 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해결책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세 계약서를 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단계, 여기에 이제 투약까지, 이렇게 7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확인 설명서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 하에, 또 임대인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국세에 체납됐다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밝히고 그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양쪽의 확인을 분명히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을 자꾸 비난만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는 민법이 베이스를 이루거든요. 특히 임대차 보호 3법도 굉장히 복잡해요. 솔직히 저도 판례까지 다 알고 있질 못해요.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윤리 교육과 전문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보수 교육이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안심중개사 제도를 해야 됩니다. 안심중개사 제도를 안전전세시킴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수보험 설계사 인증 제도가 있어서 보험 사기 계약을 막았잖아요. 한 80% 이상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면 적어도 보험을 잘못 가입하거나 속힐 염려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전세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전세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을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이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가면 문제가 있을 때도 되돌려 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집주인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간 경우도 많아요. 잠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돈이 공적인 은행, 미국은 이제 매매에도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임시로 그 임시 계좌에 이체를 해놓는 거예요. 주택이 과연 주택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두 사람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 후에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크로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말 그대로 완벽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내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그와 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이 창안자, 제안자가 접니다. 정책 제안을 했고, 그래도 받아들여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걸 추진하게 하겠다 했고요. 그 내용은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체크리스트다. 우리가 보통 요즘 가계약이 거의 70 내지 80%입니다. 가계약 1단계, 본계약 2단계. 본계약이 제일 중요하죠. 이때 3단계가 중도금 지급 단계. 중도금 지급 단계에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계약했던 것들이 특히 근저당 설정 같은 것들은 중도금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돼요. 해지하겠다고 그랬으면 해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잔금 지급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단계에서도 이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새로운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집주인이. 왜냐하면 전입신고하는 다음날 0시에 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대항력이.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이 필요하죠. 전세 사고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죠. 이때도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가계약을 쓴다. 특히 본계약을 쓸 때 해야 될 내용만 지금 몇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특약사항은 집주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통지 의무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두 번째는 권리관계인데 중간에 권리관계가 바뀔 때 예를 들면 뭐 근저당이 설정된다든지 담보권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세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 선순위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봐서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 전세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는 특약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계약 체결 후에 만약에 그 탈세나 체납 사실이 있을 때도 이때도 세입자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우리가 가계약이나 구두로 한 것들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약속을 지키겠지. 믿고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에 담아라.
이것만 여러분 지켜도 여러분은 이 전세 사기에서 위험에서 98%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